정유라 씨 모셨는데요. 이제 포렌식을 이제 할 건데 이제 그 태블릿 PC를 이제 재판에서 이겨서 포렌식 업체에 이제 맡긴답니다.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야무지게 잘 하고 대처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잖아요. 네. 구정 사면에 어머님 사면을 좀 기대하실 텐데. 저는 엄연히 사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지금 좌파들이 저한테 은근슬쩍 연락 와서 하는 소리가 다 그거예요. 윤 대통령 절대 어머니 안 풀어준다. 정신 차려라. 그 얘기를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편지를 계속 쓰신대요. 아, 반대로 그렇게 저 말하자면 윤 대통령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이간질을 시키면서 포렌식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우파 쪽 말고 좌파 쪽으로 가져와라. 네. 우리가 그러면은 윤 대통령 공격한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공격을 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도와주겠다.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. 아, 이거 윤 대통령 끌어내리려는데 정유라 씨를 또 이용하려고. 최소한 어머님도 또 이용하고 이렇게 태블릿 PC도 이용하고 이러려고. 진짜 저희 어머니가 일단 거기 안에서 힘드시고 좀 사면대 명단에서 이제 관련자들은 사면이 되는데 저희 엄마는 안 되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속도 상하시고 이런 심리를 이제 파고 들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절대로 안 풀어준다. 그러면서 저한테도 맨날 하는 말이 자기 엄마 잡아 쳐놓은 사람한테 저러고 있네?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저도 그 좌파들한테 그래서 뭐 잘못을 인정하시고 뭐 그래도 조금의 오류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풀어주셨어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지? 약간 핑계 같은 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도. 명분. 그래요. 좀 이제 잘 좀 알아보시고 이번 때 구정 때는 사면해줘야 돼. 저희 어머니가 이제 69세시고 저도 좀 많이 너무 지쳤어요. 저가 애기가 이제 셋인데 제가 얘네들을 진짜 저 혼자서 그러니까 다 키운 거거든요. 지금 뭐 경제로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도 당연히. 사면해준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. 그 다 뺏겼잖아요. 네. 저도 지금 빚만 지금 몇 억 되고 애기들 막 원비도 못 내고 막 이런 쪽도 많고 이런데 그래도 어머니가 나오시면은 저도 아주머니라도 안 쓰고 좀 어머니를 그냥 모시면서 좀 조용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. 근데 제가 다른 가족 친지가 아무도 없으니까. 아, 친척이 없나? 연락이 다 안 돼요. 아, 그 사건 나고선 다 네. 그냥 연락을 멀리 하는구나, 다. 친척들이. 야, 참. 저희 어머니가 지금 와서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막 현 정권이 막 너무 밉다, 뭐 현 정권을 공격하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. 그냥 그러기에 너무 많이 지쳤고 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. 저도 사람인데 이제 우파분들이 많이 저를 도와주셨다는 거 저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뭐 나오신다고 하셔서 윤 대통령님이나 이제 국힘당을 뭐 나무라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거든요. 저희 어머니도 정치 쪽에 완전 학을 떼셔서 나오면 나는 벌 받을 사람들 손석희나 이제 안민석, 조국, 김어준, 뭐 주진우 이런 애들이나 잡고 그냥 애기나 보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조국하고 김어준도 들어가는구나. 거기 안민석하고 손석희는 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. 조국하고 김어준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? 조국도 그때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에 숟가락을 굉장히 많이 얹은 사람 중에 하나고 김어준은 뭐 아주 달고 살았고 김어준은 그 사람은 저희가 봤을 때는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지가 좀 의문인 사람인데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포렌식이 되면은 이제 이자들을 이제 아주 깔끔하게 다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우선 그것과 그거고 저도 진짜 이제는 어머님 저 사면이 이제는 버티는데 저도 슬슬 한계가 오거든요. 제가 작년 말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? 막 이런 생각도 너무 심하게 들고. 아니요, 버텨야 돼요. 네. 이제 곧 이제 명예회복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사람들이 이제 절대 엄마를 안 풀어줄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
굴러가 버리면 그대로 상황이 굴러가 버리면 그 사람들 말이 맞은 게 돼버리잖아요. 그럼 제가 엄마한테 또 할 말이 없거든요. 제가 엄마한테 그쪽으로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. 약해지지 말아라. 풀어주실 거다라고 말한 게 저거든요. 근데 나중에 이게 만약에 정말 정권이 이렇게 끝이 났을 때 엄마가 사면되지 못하고 저는 엄마한테 할 말이 없죠. 그러면 안 돼. 그럼 풀어주겠죠. 네. 어머니를 최근에 면회간 게 언제예요? 이거 받고 바로 다음 날 갔어요. 그저께. 네, 그저께. 그저께 면회 가서 이거 이제 태블릿 PC 받았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 뭐라고 그러십니까? 어머님이 울면서 근데 잘 됐다.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다. 어떻게 엄마 좀 나올 수 있게 좀 네가 노력을 좀 해봐라. 근데 엄마가 너무 아프다. 엄마가 정말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그런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엄마 앞에서 울면 또 엄마가 속상만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집에 올라오면서 또 펑펑 울면서 올라왔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머니 아프시죠? 허리가 아프세요.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셨어가지고 어깨 회전근도 파열돼서 어깨도 아프시고 어깨 회전근도 파열되고 병원에 나와 계셨을 때 또 폐혈증 한번 걸리셔가지고 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한번 걸리면 몸이 계속 안 좋잖아요.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총선에 대해서 영향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총선 걱정하세요. 왜냐면 그렇지. 그쵸.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차피 중도라는 건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단 1g이라도 좌쪽으로 치우치냐 우쪽으로 치우치냐인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. 좌파들이 만약 이렇게 해서 저희 엄마를 막 계속 이렇게 쑤시거나 아니면 저에 대한 압박이 이렇게 계속 거세진다고 한다면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가 이제 버티기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총선 걱정을 그 안에서 하시는구나. 형평성의 문제에서라도 저는 어머니는 이번에 사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뭐 사면이 안 되시면 제가 저 피켓 들고 저 청와대 앞에라도 서 있으려고 해요. 엄마가 저기서 저러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있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고 솔직히 저는 그럴 수 있는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진짜 단식을 하든 뭐를 하든 일단 관련자들은 대부분 다 사면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거잖아요. 이렇게 가면 안 되죠. 지금 관련자들 사면됐더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? 대부분 다 사면됐어요. 다 사면됐죠.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만 수감 중이세요. 어머니만 수감 중이고.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왜 어머니만 그렇게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여러 분들의 의견은 뭐 저희 어머니가 나오시면 뭐 정치 다시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럴 거다라는 위험성이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그럴 생각도 없고 일단 뭐 모든 것은 제가 하니까요. 어머니가 아프셔서 뭘 할 수가 없으시니까 일단 제가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거든요. 저희 집안은 왜냐면 제가 가장이니까 그렇게 굴러가요. 근데 저는 일단은 현 정권이나 우파를 공격할 의사는 아직까지는 없고 뭐 좌파들 벌 받을 사람들은 벌 받아야겠죠.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손석희, 안민석, 조국, 김어준 이런 사람들은 벌 받게 한다는 거고. 의원들이 많아요. 박영선도 있었고, 추미애도 있었고. 추미애 있었다. 맞아, 추미애. 그때 당시에 좌파에서 저에 대한 말을 하나라도 안 얹은 의원이 없어요. 이제 포렌식 하면은 이제 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어머님이 그 편지 지금도 쓰시죠? 저도 네, 몇 번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냈나요? 저도 보내보고 했는데 사면 요청하는 네. 거. 제가 진짜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정말 좀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. 저희 어머니를 좀 사면을 해주시면 저희는 뭐 국힘이나 우파에 가는 길에
걸기적거릴 생각이 전혀 없고 그저 이제 저희 어머니를 그런 정치 쪽에 관련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가정이 되게 제가 어렵거든요. 어려운 저나 저희 자녀들 셋을 가진 이제 할머니로서 좀 봐주셔서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정말 평생 감사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. 참 형평성이 지금 정유라 씨 말한 대로 관련자들 대부분 다 사면되었는데 유독 어머니만 이렇게 벌써 6년 됐죠 지금? 8년이요. 8년이구나 벌써. 야. 사람을 죽여도 3년이 나오는 나라인데 8년이 됐구나. 아. 그러니 지금 또 추운데 이번에 구정 사면은 좀 기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아니면 기대합니다. 기대하고 있어요? 이것도 재판에서 태블릿 이제 이겨서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. 돼야 된다고. 돼야지요. 8년 있으면 8년. 그리고 대부분 가짜 뉴스라는 게 다 드러났고. 지금 박영수가 저렇게 돈 받은 걸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특검 조사에 인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안에다 가둬두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을 전 좀 표하고 싶고요. 저는 그래도 한 번만 더 믿어보자라는 심정으로 여태까지 계속 그냥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왔던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좌파들이 얘기한 대로 된다면 저는 엄마한테 들 낯짝이 없어서라도 뭐 나가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죠.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. 절대 어머니 풀어주실 리가 없다 윤 대통령이. 왜냐 윤 대통령은 친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. 친문이기 때문에? 문재인이요. 문재인.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풀어줄 일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검에서 그러니까 저한테도 막 네가 엄마를 죽이는 거다, 네가 엄마가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뺏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진짜 집에서 혼자 있다 생각하면 이게 진짜 맞는 거겠지? 막 이러면서 좀 약간 불안하고 한 거예요. 좌파들은 그렇게 이제 계속 정유라 씨를 꼬시는데 정유라 씨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그래도 박 대통령님한테 가서 이제 사과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실수를 인정하시려는 것 같아 보여서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기대를 한 번 더 걸어본 거고요.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죠. 그때 그 박영수 특검 밑에서 팀장 하면서 이거 태블릿 PC 이전 국정농단에 대한 팀장은 아니었어요. 윤석열 그때 당시 수사팀장이. 그렇지만 그 특검 안에 있었다는 그래도 여러 번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사과 비슷하게 유감 표현 많이 했고 또 직접 많이 찾아가고 지금도 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사과를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분이 요즘은 여러 번 밝게 만나고 그랬는데 물론 대통령님이 박 대통령님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저도 그거는 가장 큰 피해자는 무조건 박 대통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허나 대통령님도 엄청난 피해를 보셨지만 저도 아직까지 진짜 너무 괴롭거든요. 제가 뭐 괜찮은 척하면서 좌파들 욕하고 막 그러지만 저도 사실 진짜 한 달 버티기가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고 그런데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 엄마를 뭐 꺼내놓고 죽어야지 이런 심정으로 제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건데 이제 절 좀 불쌍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절박한 겁니다. 예, 절박한 거니까 왜 제3자들은 뭐 그게 사면에 대해서 총선 끝나고 해서 보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총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? 형평성에 어긋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.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 상황을 총선으로 인해서 그거를 계속 미룬다?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의
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형평성에 안 맞죠. 딴 사람들 다 대부분 다 나왔는데 사면 되고. 박근혜 대통령도 뭐 나오셨고. 근데 어머니만 하여튼 이 포렌식 여러분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이 포렌식 해서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어머님을 이렇게 억울하게 잡아넣은 이놈들 손석희를 비롯한 저는 민주당 의원 중에 80% 정도는 국정농단한테 했던 발언으로 목이 날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국정농단 그때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로 한 자리씩 챙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여의도에 나랏밥으로 나랏 세금으로 밥 빌어먹으면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요. 그 이 포렌식에 정유라 씨의 그 말하자면 운명 모든 그 뭐 거기는 뭐 복수도 포함되어 있고 어머님의 명예 회복 그다음에 정유라 씨의 그 한마친 청춘을 그냥 다 난도질 당한 그 20대 그다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거니까 포렌식 뭐 야무지게 해서 꼭 승리해야 돼요. 아니 그럼 그 안에 다 있으니까. 이 다행히 그 정유라 씨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시네. 딱 포렌식을 재판에 이어서 받았는데 그 얼마나 궁금하겠어요. 그거 들여다보고 싶은데도 봉인 상태 그대로. 저도 실물이라도 볼까 했는데 아니다. 아니, 그냥 뜯지 말자 하고 그냥 닫아놓은 봉인 거거든요. 안 뜯고 포렌식 업체에 그대로 가져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한다는 거니까 여기에 역사가 뒤집힐 겁니다. 저 상자 안에 있는데요. 포렌식에서 벌 받을 놈들 싹 벌 받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 국가를 상대로 그게 이제 법원도 될 수 있고 검찰도 되고 근데 이 포렌식에서 이제 그게 어머님의 어떤 억울한 게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국가를 상대로 그리고 JTBC에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제가 JTBC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마음은 지금 갖고 있고 그거는 뭐가 나오든 진행을 할 거고요. 네. 뭐 근데 국가를 향한 손배소 이거는 그건 생각 안 하고 있다. 그거는 JTBC에는 손해배상 청 네, 안민석한테도 그건 하고 있어요. 하고 있어요? 네. 그렇죠. 민사 형사 다 해야 돼. 다 하고 있어요. 다 하고 있어. 그렇구나. JTBC는 손석희한테는 이제 민사 형사지만 회사 측에도 손해배상 청구. 네, 회사 측에도 할 거. 해야 돼요. 그리고 이 태블릿 갖고 온 놈이 하나 있어요. 들고 왔다는 놈 기자. 그 기자, 네. JTBC 기자. 걔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. 쥐가 그 무슨 걔 말은 뭐였더라 그때? 이게 뭐? 불 꺼진 사무실에서 경비 아저씨가 자기만 살짝 문을 따줘서 들어가 봤더니 그러니까. 이사간 사무실에 태블릿 PC가 덩그러니 있었다. 그 말도 안 되는. 이게 그러니까 밤에 제가 잘 때 꾸는 꿈이 더 개연성이 있는 거죠. 이 정도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참 우리나라 엉성했어. 그걸 믿고선 제가 박 대통령님의 사생활하는 걸 믿을 정도의 시기였으니까요. 그러니까. 하나도 안 닮았는데. 야, 맞아.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그때 막 우기고 이놈들. 야,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하냐. 그러니까 이런 인간 말종 중에서도 상 말종들을 어떻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. 그러니까. 진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와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단났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말종도 아니고 사실 보통 말종을 지지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 대표로 말종 중에 상말종들을 저렇게 지지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때 하여튼 이렇게 억울하게 된 다음에 어머님이 뺏긴 재산이 그때 건물 하나 뺏겼나요? 어떻게 된? 전부 뺏긴 게 얼마나 되나요? 건물 뺏기고 뭐 땅 뺏기고 그거 다시 뭐라고 반환이라고 그럴까? 그 소송 같은 거 할 수 있나? 그런 것도 좀 변호사하고 야무지게 한번 알아보세요. 일단은 근데 저희의
지금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벌받을 좌파들부터 싹 쳐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 그거 하고 그거에 일단 집중을 하고 예, 야무집니다. 예,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고통받은 거, 그다음에 재산 뺏긴 거 억울하게 그거 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야 돼요. 받아내야지 무슨 얘기야. 그리고 일단은 하여튼 벌 받을 놈들 벌 받. 그다음 그 전에 하여튼 포렌식 하면서 구정에 어머님 사면 좀 해달라는 거. 그게 제일 급하고. 네, 일단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저희 어머니의 사면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좀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태블릿 포렌식을 하는데도 제가 막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일단 금액적으로 부담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그 십시일반으로 좀 여기 저 자막이 나가니까요. 하여튼 야무지게 좋은 날이 올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한 9년, 10년을 이제 고통의 나날이었다면 그거 다 보상받을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절대 그 기운 빠뜨리지 말고 기꺾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저 태블릿 PC까지 오셨고 이제 포렌식 하면 또 나오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많은 편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저희 어머니 사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정유라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